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형 화재 참사가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서 올해 초부터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 화재가 나면서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참사가 또 발생했는데요.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전문가와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이창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5일에 오후 11시 46분쯤이었죠. 경기도 평택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우선 화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이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현재 2차까지 합동 감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결론은 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론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연소 정도가 1층이 2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는 보통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1층에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그러면 이제 1층에서 발생을 해서 2층으로 연소 확대가 됐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출동한 소방 당국은 그때 당시 이제 큰 불을 잡은 후에 경보를 해제를 했단 말입니다. 예. 이후에 송탄 소방서 구조팀 소속 그 소방관 5명이 인명 수색을 위해서 투입이 됐다가 갑자기 불길이 재확산돼서 그중에 3명이 안타까운 참사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예. 이 불이 재확산된 이유 무엇 때문이었나요?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냉동창고입니다. 네. 공사장이지만 냉동창고입니다. 냉동창고는 단열을 위해서 우레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레탄이요? 예.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 자체의 그 내부에 우레탄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정이나 벽체 같은 데다가 우레탄을 시공을 하거든요. 이 우레탄에 이제 화염이 옮겨 붙어서 재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요. 당시 창고 안에 그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분명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명부에 대한 정보가 그 당시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이런 그 의문이 들거든요. 예. 일단 명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공사 일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인부들이 들어갈 때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실시하고 그리고 공사장으로 투입됩니다. 따라서 몇 명이 어디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일 공사 일지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현장 관리소장이나 안전관리 담당자가 당일 공사장 내부 인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화재가 발생한 당일날 공사인부가 더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피한 상태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압대원만 투입이 되지 구조대원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 공사 중인 물류 냉동 창고의 경우에 이게 이제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방 건축법이 정한 그 소방 시설 및 화재 안전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꼭 그 완성된 건물에만 소방 안전 관련 시설들이 갖춰져야 하는 건지 이 또한 좀 너무 불안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을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 용도와 면적에 맞게끔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건축법상으로 방화설비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건물이 완공되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완공되어야. 그러니까 공사 중에는 이 시설들을 먼저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선순위가 먼저 작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 소방 시설이라는 것을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고는 그 지난해 6월에 예, 그 소방관 한 명이 숨진 그 이천 쿠팡 그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판박이라고 하던데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똑같다고 하는 거죠? 예, 일단 쿠팡은 운영 중인 물류센터고요. 그렇죠. 이번 사고는 이제 그 공사장이라는 그 특이점은 있습니다. 서로 네. 다른 점은 있는데 예. 공사장이나 운영 중인 물류창고나 둘 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네, 결국은 공사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상 어떤 공정이 몇 층에서 몇 명의 인부가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류창고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이 몇 명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그런 장소입니다. 따라서 화재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난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대피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피 장소로 모였을 때 근무자들이 몇 명이 나와 있는지 인원 파악을 해서 추후에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관에게 내부의 근무자가 모두 탈출했다 아니면 몇 층에 근무하는 사람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렇죠. 구조대원은 구조를 하러 들어가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빠르고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 층에 어느 쪽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엉뚱한 곳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다 탈출했다라는 말만 해준다고 그러면 구조대원은 현장에 무리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는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두 사건 전부 다 인원 파악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 인원 파악을 안 해준 상태에서 소방관이 구조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진압대가 들어가서 불을 굉장히 빠르게 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4층, 3층 뭐 이런 데서 사람이 한두 명 죽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방대가 구조대가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판박이일 정도로 비슷한 화재 사고가 약 7개월여 만에 또 발생을 했다면은 예. 그동안 그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방안들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사고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뭐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연성 외장재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공사장에서의 안전교육과 유사시 대피자에 대한 인원 파악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련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지난해에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에 그 전보다 더 강화된 그 화재 매뉴얼이죠. 이른바 이제 물류센터 화재 안전 종합 대책. 이 대책이 이제 이미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화재 안전 종합 그 대책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대책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공사장이 아닌 완공 후에 운영 중인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개선 방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번 화재는 이제 공사장 화재이기 때문에 그 대책은 사실은 여기에 좀 그 접목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TVN 긴급 정보가 좀 들어와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긴급 정보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부천 봉오대로 고강 지하차도에서 이어지는 그 화곡로 화곡역 방향입니다.
화곡로 입구 교차로 약 100m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택시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아직 사고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정영진 통신원 제보 주셨고요. 또 문해미로 장수 나들목에서 서창분기점 방향 장수 고가교 내려오자마자 4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이쪽도 지금 아직 사고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금모님께서 제보 주셨습니다. 또 긴급정보 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교수님. 예.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 매뉴얼도 만들어진 상황에 이렇게 이제 또 비슷한 그 화재 사고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내용을 계속 도입을 하고 만들어낼 게 아니라 그 기존 매뉴얼부터 좀 현장에서 얼마나 그 매뉴얼이 지켜지고 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그 대대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 매뉴얼을 현장에서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초기에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매뉴얼이 업데이트될 때 조금 더 강화된 매뉴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거를 매뉴얼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좀 과하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 기본적인 것이 사실은 지켜진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매뉴얼을 현장에서 잘 작동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잠잠하려고 하면은 또 다시 발생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대형 창고 화재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참 그냥 창고가 아니라 대형 창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참 귀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라 마음이 무거운데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 화재 관리 대책 또 이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해 보이는데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계자의 노력이 절실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사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또한 철저하게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였습니다.